반갑습니다. 서울여대 유정수입니다. 오늘 이 발제가 영상 제작사를 주제로 해서 이제 그 세미나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영상 제작사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지금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사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그 독립 제작사를 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독립 제작사와 또 방송사의 또 공정 거래 문제라든지 이런 이 정책 문제로 이제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 영상 제작사라는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성장 지향적인 모델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성공적인 모델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세미나가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이제 그 발제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떤 그 도입에 해당하는 발제를 맡게 됐고요. 이따가 세 분이 업계 사례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어떤 동향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보통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통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의 그 2017, 18년 일어난 어떤 변화들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인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잡고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서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유튜브 등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등장에 그 관련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어떤 키워드들이 저 로고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해뒀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유튜브가 갖는 의미는 개방형 웹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누구나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물이라는 것이 뭐 영화도 있기는 했지만 전자매체 시대에 텔레비전이라는 그 디바이스로서의 텔레비전과 서비스로서의 텔레비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묶여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묶여 있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상과 텔레비전의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참여적인 콘텐츠 생산의 어떤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 유튜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두 번째로는 그 아이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2000년대 그 후반에 아이폰 3G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이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스마트 시대로의 그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미디어의 컨버전스를 우리가 실체로서 보게 된 것은 이 아이폰을 통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상호작용적인 매체 그리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매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어났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어떤 그런 그 시대를 움직이는 변화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2010년대 중후반에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고요. 특히 미디어 산업에 있어가지고 환경이라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직접적인 변화의 도스가 활성화되고요. 스마트 미디어화가 급속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자매체의 경우에 이전에 그 상용화되고 보급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었는데 이 스마트 미디어에 있어 가지고는
그 연령대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87% 이상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미디어가 상당히 보편화됐고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이 모바일 미디어를 뽑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조사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일상에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56% 정도 되는데, 이게 연령대로 쪼개놓고 보면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10대의 경우는 78.8%가 스마트폰을 뽑았고요. 10대 11%만 텔레비전이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새로운 매체 도입을 얘기를 할 때 그 기성세대, 뭐 40대, 50대 이렇게 이상, 이렇게 이제 좀 그 젊은 세대랑 다르게 어떤 패턴을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바일 미디어에 있어 가지고는 40대까지도 스마트폰이 64.9% 가까이가 스마트폰이 더 필수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그 글로벌 OTT의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SNS, 그리고 기존의 그 가치 사슬의 어떤 그 기초한 모델들이 붕괴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테크놀로지로부터 변화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이용자의 선택과 이용 패턴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 산업의 구조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관련 업계에 있는 그 종사자들도 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이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중심의 이동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의 메인스트림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있어서도 지금 텔레비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모바일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선호도에 있어서도 이 지상파에 대한 그 선호도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률,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만 놓고 보면 아직도 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 지상파의 시청률과 또 그 다른 영역에서 유료 방송이나 아니면 OTT에서 사람들의 선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청 방식에 있어서 선형적 시청에서 비선형적 시청으로의 변화, 그리고 전편 시청에서 클립 시청으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그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도 그 학교 수업에서도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다 본 프로그램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발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들 웅성웅성해요. 그게 뭐야? 막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보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시장이 다양해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그런, 또 그 와중에 또 많은 기회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 방식도 일방향적 미디어에서 상호작용적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냥 그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통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콘텐츠, 영상 콘텐츠의 가치를 시청률에 의존해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측면들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유료 방송 채널 같은 경우에 화제성이 되는 것만큼 이제 시청률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평가 방식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TT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역시 방송 시청률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또 어떤 보완해야 되는 어떤 평가 지수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SNS에서의 어떤 그런 화제성, 어떤 경우에는 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표들은 뭐 VOD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그 인기도를 또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어느 지표가 옳고 그르고 이런 측면보다는 기존의 시청률이 지배하던 그 가치평가 체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작 요소 시장의 분화와 재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외주 정책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외주 정책은 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뭐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또 정책의 어떤 그 진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이제 되어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이 외주 정책을 통해서 제작 요소들이 예를 들면 뭐 작가, 연출, 배우, 가수 이런 제작 요소들이 그 방송사로부터 이제 분화되어 나갔고요. 그 분화라는 것은 이제 독립 제작사라든지 연예 기획사의 성장을 통해서 그들을 또 흡수해 나가면서 방송 산업 전체의 방송사 바깥의 다른 여러 주체들이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분화된 것들이 2010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아이폰 시대 이후 다시 어떤 그 성장을 토대로 해서 분화와 성장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연계하는 어떤 그 사업적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목으로 변화와 기회라고 이제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환경이 변하고 이제 모두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잡았는데 각 영역들 방송 산업에서의 각 영역들은 이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변화를 잘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산업의 각 영역들의 미상 재정립의 시기로 들어갔고요. 기존의 이 방송과 어떤 그 제작의 그 영역에서 지상파가 이 굉장히 좁은 그 병목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병목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작사와 방송사의 어떤 관계에서 이 협상력도 키울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병의 바깥쪽의 영역들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 병목을 쥐고 있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병목을 통과하지 않고도 유통할 수 있는 시장들이 늘어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디즈니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그 수입이라든지 콘텐츠의 가치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레거시 미디어의 쇠퇴가 시작이 됐고요.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넷플릭스와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등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뉴미디어 패러다임이 정착되기 시작을 하면서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게 됐고, 최근 보시는 바와 같이 디즈니와 팍스의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기업의 연계는 굉장히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콘텐츠 쪽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어떤 기업들은 플랫폼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 제작 그리고 어떤 인력 유통의 그 연계를 이런 기업 역량의 를 합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기업에 이제 역량이 있겠지만 결국은 역량을 강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흡수하고 인력을 강화하지 않는 단순하게 있는 인력을 여기저기 재배치하는 형식으로서 어떤 그 역량을 보강하는 그런 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넷플릭스 CEO가 인도 사업 진출과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별 특별한 거 없이 요즘 많이 나오는 평범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더 많은 콘텐츠 그리고 더 많은 회원의 그 사이클을 계속 유지해야만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콘텐츠 제작사는 다양한 주체들과 어떤 그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투자자, 크라우딩 펀딩, 그리고 브랜디드 콘텐츠, 연예 기획사에서의 스타 기반한 어떤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VR 쪽의 테크놀로지 개발사들과의 어떤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업들도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속 성장한 생태계를 위해서 일단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근로 환경이 일단 건전하게 조성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적 측면에서는 특히 그 규제 쪽에 특히 M&A 투자, 내용 규제, 광고 이런 측면에서의 규제 내용들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금 크게 계속 성장하고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규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어떤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그리고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이 역량을 결합하는 어떤 유연함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과 벤처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편인데 좀 기득권을 가진 어떤 미디어 기업의 경우에는 이 유연함에 있어서는 체질적으로도 좀 그럴 수 있고 모든 기성 기업들이 그렇지만 그 정책적으로도 또 좀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극복함으로써 빨리 그 시대에 맞는 역량들을 재구성하고 재결합함으로써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창작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를 유입하고 이들을 성장 가능성을 열어놓는 어떤 그런 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